네, 오늘 좀 할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축구 팬들이 아시다시피 6월의 시작과 함께 정말 축구 이야기들이 많았잖아요. 뭐 U20 월드컵, 여자 월드컵, A매치 평가전까지 우리를 잠 못 이루게 했던 6월 달이었던 것 같은데요. 사실 지난 한 달간 원투펀치가 좀 최대한 다양한 축구 이슈를 다루려고 했지만요. 저희 촬영 일정과 또 시의성 있는 주제를 다루려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소개하지 못한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께 좀 양해를 구한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본격적인 주제로 들어가기 전에 다루지 못한 소식들을 좀 역순으로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뭐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무슨 이슈가 있었어요. 네. 근데 저희가 통상 목요일에 촬영을 하잖아요. 목요일에 저희가 다룰 수 있는 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쵸. 하나는 금요일에 나갈 거고 하나는 그 다음 월요일에 나갈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금요일에 있어야 될 이슈를 해야 되겠어요? 지난주 토요일에 했던 이슈를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그런 고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녹화 시점과 이슈의 이 날짜상 저희가 못 다루고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그렇죠. 거, 그거를 양해를 구합니다. 그리고 또 한꺼번에 확 이슈가 몰렸을 때 그때 있었잖아요. 맞아요. 네, 20세 월드컵에 A매치에 여자 월드컵 개막 앞두고 그랬을 때도 저희가 다른 중요한 이슈들을 또 해외 축구 쪽에 못 다뤄서 네. 그 부분도 좀 이해를 바라는 마음이죠. 그래서 다들 아쉽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아서 저희가 짧게 좀 역순으로 다뤄볼 거예요. 6월달 이슈들을. 첫 번째입니다. 뭐 가장 먼저 아쉽게 16강 진출에 실패한 여자 대표팀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죽음의 조에서 좀 강팀들을 만나서 고전을 했잖아요. 하지만 뭐 어느 정도 미래를 보긴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보셨는지 한 줄평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아쉬웠고 강력했던 조임에는 틀림이 없었고요. 하지만 네. 또 우리 여자 축구가 어떻게 보면 조소현 세대, 지소연 세대, 이제 여민지 세대가 결합된 팀이었는데 그래서 사실 멤버 뭐 좋다 이 얘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쵸?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여자 축구의 이후를 또 생각하면 과연 또 이런 정도의 선수들이 나올 거냐? 물론 이제 지소연 선수나 여민지 선수는 앞으로도 더 대표팀을 갈 가능성이 높지만 어쨌든 앞으로의 여자 축구가 퇴보하지 않기 위해서는 뭔가 대한축구협회부터 시작해서 축구계가 좀 신경을 써야 된다. 네, 장 위원님은 좀 어떤 얘기하고 싶으세요? 안타까웠죠. 네, 강채린 같은 어린 선수들도 있었지만 열악한 환경을 탓하기에는 우리의 저변, 내 현실적 인식이 필요하다. 거기에 뭐 강제로 이거를 올릴 수는 없는 거니까요. 생활체육을 기반으로 한 그런 여자 축구의 활성화가 밑바닥부터 차근차근 다시 이루어져야 된다.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 좀 뼈저리게 느꼈던 대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여자 대표팀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기쁜 소식입니다. 정정용호가 남자 대표팀 처음으로 FIFA 주간대회 첫 준우승을 기록했습니다. 그 자리에 바로 이 두 분이 계셨잖아요. 그 감회 어땠는지 한마디만 듣고 갈게요. 결승전까지 가서 우승은 못했으니까 네. 이제 그날은 좀 아쉬움은 있었어도 뭐 모든 국민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다시피 그 자리에 간 것만 해도 우리는 정말 큰 업적을 이뤘고 그렇죠. 정말 대단한 성과였고요. 뭐 계속 뭐 얘기 나왔던 거지만 정정용 감독 이하 모든 선수단이 정말 원팀으로 또 제가 이제 높이 평가하는 건 정정용 감독의 어떤 지금까지의 리더십과는 다른 이해의 리더십. 선수들을 자발적으로 전술 이해를 하도록 만들고 또 좋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원팀을 만드는 그러한 리더십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는 거. 네. 아주 좋은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장 위원님은 또 현장에서 어떠셨어요? 저는 그냥 한마디로 정정용 감독도 이번에 한국에 오니까 인터뷰 때마다 또 사람들 만날 때마다 오히려 수고하셨어요가 아니고 다들 감사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아, 네. 저도 감사합니다. 이 말이 막 마음에 감동을 일으키네요. 우리 선수들 미래를 이제 이끌 선수들이잖아요. 정말 각 소속팀과 이제 대표팀의 향후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여줄 텐데 많은 기대와 응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이슈 알려드릴게요. 지구 반대편 남미에서 지금 코파 아메리카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일본과 카타르가 초청국으로 참여하고 있고 메시가 속한 아르헨티나는 지금 좀 고전을 하고 있거든요. 많은 관전 포인트가 있을 것으로 좀 예상이 돼요. 아르헨티나는 정말 못하더군요. 제가 그 한 경기를 봤는데 이 말씀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아직까지는 못 다루고 있지만 이제 토너먼트 단계에 올라가면 아마 이제 재미있는 경기가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흥미로운 재미있는 빅카드가 나올 때 저희가 코파 아메리카를 알파신 등을 통해서 다루겠다라는 약속을 드립니다. 사실 축구 팬들은 코파 아메리카 또 하고 그러니까 좋은데 선수들 생각도 좀 해야 된다. 그 얘기는
2015년에 코파 아메리카를 했어요. 그 전에는 뭐 2년, 3년 주기로 하다가 이제 뭐 4년마다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뭐 2011년, 15년 했는데 2016년에 센테나리오라고 100주년 기념대회를 또 했어요. 연속으로. 근데 올해가 이제 3년 후인데 2019년에 원래 2015년에 4년 후니까 16년은 중간에 또 했고 센테나리오. 네. 또 지금 해요. 근데 내년에는 또 월드컵 주기 중간을 맞춘다고 2020년에 또 해요. 2015년도로 치면 6년 동안 4번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선수들도 좀 생각을 해줘야 되지 않냐. 물론 팬들은 좋죠. 자꾸 하니까 좋은데 좀 너무 좀 들쭉날쭉 최근 분위기는 대회가 좀 너무 선수들 여름에 좀 쉬어야 되는데 혹사하는 느낌도 있거든요. 네네. 그런 올해는 부분은 하지 말았어야 돼. 그렇죠. 올해는 아예 뺐어야 쉬고 돼. 그냥 2020년부터 그럼 들어갔으면 되는데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해도 되나라는 느낌은 좀 있어요. 안 돼요. 이런 말씀하시면 저희 방송사에서 한단 말이에요. 아이 그거야 재밌게 보고 축구팬 입장에서 재밌게 이미 하고 보되. 있으니까 문제 네, 없어요. 재밌게 보되. 이미 방송 시작했잖아요. 네, 네. 어쨌든 코파 아메리카는 계속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토너먼트 이후에 이슈들을 저희가 좀 다룰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어떤 팀이 토너먼트로 올라갈 수 있을지도 지켜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미니 유럽 선수권 대회죠. UEFA 네이션스 리그 호날두 선수의 활약에 힘입어서 포르투갈이 우승을 차지했는데 이게 유로 2016에 이어서 두 번째 우승이잖아요. 네, 네이션스 리그가 아직은 초기니까 약간은 이제 실험적인 성격도 있고 이제 그렇죠. 그런 건 사실이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도 네이션스 리그가 이제 UEFA가 존재하는 한 앞으로 계속 갈 거 아닙니까? 네. 근데 포르투갈이 나름 큰 일을 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대회의 초대 우승팀으로 영원히 기록이 될 것이고 그리고 네이션스 리그가 점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어느 순간 자리를 잡고 지금보다 더 권위가 높아지는 그런 순간이 올 거예요. 그러면은 아마 포르투갈 축구사에는 또 굉장히 또 그렇죠. 의미 있는 우승으로 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한 의원님이 얘기한 것 중에 이제 하나 눈에 귀에 딱 들어오는 게 권위거든요. 네. 저희가 우에파 네이션스 리그 중계를 계속 하면서 올 시즌에 느낀 건 이 대회가 권위가 생기려면 지금 파이널 스테이지 와서 준결승 결승은 사실은 동기부여가 딱 하나였어요. 상금. 우승 상금이 하나로 한 136억 원 돼요. 네. 그 상금이고 사실 그 전에 사실 각 리그 A, B, C에서 그룹별로 1위를 차지해야 제가 보험이란 표현도 썼지만 네. 나중에 이제 유로 예선 본선에 혹시 떨어졌을 때도 그 차순위에 의해서 기회가 플레이오프에서 주어진 게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시드를 배정할 때 유로 예선 때 시드 순위 정해주는 게 이제 네이션스 리그 쪽에서 순위가 정해져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파이널 스테이지 들어오기 전에 끝나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동기부여는 그 전에 있지만 파이널 스테이지 와서는 사실은 동기부여를 더 올려줘야 권위가 생길 네. 수 있으니까 앞으로 우에파 네이션스 리그는 이제 좀 더 발전을 하려면 그런 부분이 개선이 돼야 됩니다. 그 한마디만 더 붙이면 그 중에는 정말 하찮아 보이는 특전도 있어요, 심지어. 그런데 그렇죠. 네이션스 리그가 더 권위적인 대회로 자리를 쉽게 잡으려면 특전의 크기를 좀 늘려줘야 돼요. 아, 그게 예. 있어야죠. 그러니까 지금 뭐 그 아까 보험용 그 말씀을 당근이 하셨지만 더 있어요. 그거보다는 조금 더 센 보험을 준다든가 그렇죠. 보험금 지급을 더 늘려줘야 그래야 이제 더 금방 자리를 잡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얘기 안 하고 넘어갔다고 팬 여러분들이 정말 아쉬워하더라고요. 우리가 오픈 채팅방에서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또 원투펀치 본방에서는 얘기를 못 나눴으니까 짧게 좀 짚어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경기는 뭐 지금 이제 기억을 더듬으면 생각보다는 좀 밋밋한 내용이었고 초반 시작하자마자 시소코 핸드볼 나오면서 네. 리버풀 안 그래도 저 클롭 감독이 그동안 준우승을 좀 많이 해서 좀 조심스럽게 나왔거든요. 네. 전술적으로, 수비적으로. 그런 상황에서 거기서 먼저 선제골이 그렇게 터져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리버풀은 조심스러워졌고 토트넘은 디스크 라인에서 케인을 좀 무리하게 가동했죠. 네, 모우라를 준결승 헤트트릭 했는데도 벤치로 내리면서 그 수가 결국 통하지 않았잖아요. 네. 포체티노 감독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경기 플랜을 가져가지는 못했고 리버풀도 생각보다는 다이나믹하게 공격 파괴력을 올리지 못했던 소문난 잔치에 그렇게 먹을 건 없었던 사실 결승전이었어요. 내용적으로는. 위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미리 봤죠. 이광용의 옐로우 카드 옐카 3란 프로가 있는데 네. 케인 선수 나올 것이고 윙크스 선수 나오면 이제 한현님 기용해서 얘기는 4-2-3-1 포메이션 돼야 될 네. 것이고 네. 손흥민 선수는 그럴 때 반드시 측면 날개에 나와야 전체적인 밸런스가 네. 맞을 것이고 그래서 저는 케인, 윙크스, 손흥민 선수 선발을 할 것이다 얘기를 그렇죠. 했었고요. 뭐 피르미누 선수는 컨디션 좀 별로일 거라고 얘기했었고 시소코 선수가 중요할 거라고 얘기했는데
중요해졌어요 결국은. 그런 일이 또 있었고 그런데 어찌됐건 리버풀 팬들께는 정말로 그럼요. 마음 깊은 정말 곳으로부터 축하드립니다. 저희 아스날은 리버풀에게는 악감정이 전혀 없습니다. 네, 리버풀 우승 정말 축하드립니다. 아, 그 말씀하시는데 눈이 막 아련아련해요. 아, 눈만 클로즈업해서 이렇게 나왔으면 참 좋겠다. 다시 한번 저 사실은 근데 리버풀 토트넘 팬들에게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죠. 네. 그때 산유님하고도 이걸 알파신을 이때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조금 시기도 지났었거든요. 맞아요. 엄청 고민했죠. 근데 그 앞에 엄청난 큰 이슈들이 확 와서 그렇죠. 저희가 이건 어차피 다 많이 다뤘고 또 딴 데서도 많이 다뤘고 전술적으로도 사실 세부 포인트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경기였어요. 그래서 이거는 팬들이 이미 다 리뷰가 됐을 것이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는데 좀 아쉬웠던 팬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죄송스럽다는 말씀은 한 번 더 드립니다. 이 원투펀치는요, 이적 시장, 코파 아메리카, AFC 챔피언스리그, 프리시즌 경기 등 이 현재 진행 중인 많은 이슈들을 또 다룰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